일단 논문 3개를 준비했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집중해서 한 15분, 20분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들을 겟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결국에 복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 대부분 이런 허리의 통증들입니다. 우리가 뭐 복사근이라든지 복행근이라든지 또는 복직근의 경직, 타이트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순히 이 근육이 경직되고 약해지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 아프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꼭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로우백 페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트렁크 머슬들, 이 흉부에 있는 근육들이 어떻게 동원되느냐, 활성화되느냐를 본 것인데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B는 중립 포지션입니다. 중립 포지션이 아무래도 척추에 전달되는 부하가 가장 최소화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A 또는 C로 이동함에 따라서 결국 무게 중심 자체가 뒤로 가고 또는 앞으로 가고, 그랬을 때 발생하는 충격이 훨씬 더 척추에 많이 전달되거든요. 그렇다면 B에서부터 A, B에서부터 C로 갈수록 척추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작들을 신전, 굴곡을 했을 때 과연 허리 아픈 사람과 허리 아프지 않은 사람들의 이 흉추 또는 트렁크의 이 머슬들의 이 동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한 건데요. 한 15도 정도 굴곡 신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바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컨트롤 집단은 결국에 우리가 앞뒤로 상체를 움직임에 따라서 컨트롤 집단이 어떻게 근육들이 변하느냐, 검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CLBP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그룹 집단을 회색, 그리고 non-specific은 우리가 MRI나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를 하얀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두 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봅시다. 인터널 오블리크는 보시면 좀 더 뭘까요? 허리가 아플수록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플수록 이 동작 A와 C를 했을 때 더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하지만 이 근육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수학적인 공식에 따라서. 그런데 보시면 익스터널 오블리크, 렉터스 업더미니스는 실제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익스터널 오블리크, 렉터스 업더미니스는 어떤 근육이에요? 겉근육입니다. 보세요. 허리가 아프지 않은 그룹은 어때요? 겉근육이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허리가 아플수록 어떻게 되느냐?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시사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허리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허리가 아픈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간단한 움직임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안정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복행근, 다혈근, 인터널 오블리크 이런 속근육들인데 그 근육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렉터스 업더미너스라든지 또는 익스터널 오블리크라든지 이런 근육들을 더 많이 동원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리크루먼트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로드를 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본적인 움직임, 보행, 앉았다 일어났다, 누워있다가 설 때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에서는 큰 근육들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작은 속근육들인 코어 근육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호흡 운동을 할 때는 실제로 논문 결과에서 렉터스 업더미니스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그에 반해 코어 근육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보세요. 여기 봅시다. 인터널 오블리크, 그쵸? 렉터스 업더미니스. 그러니까 숫자가 증가할수록 내복사근이 복직근에 비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거고, 익스터널 오블리크도 뭘까요? 렉터스 업더미니스보다 활성화될수록 높은 겁니다. 보세요. 컨트롤 보세요. 허리 안 아픈 사람들은 어때요? 높죠? 이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이런 움직임을 했을 때 렉터스 업더미니스가 만약에 10이라는 근육을 동원했을 때 여기는 30이라는 근육을 동원하는 겁니다. 즉 내복사근이 복직근보다 3배 더 높아지는 거예요. 레시오,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시에는 렉터스 업더미니스가 쓰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런데 허리가 아픈 사람은 어때요? 그쵸, 복직근이 더 많이 쓰이죠. 내복사근에 비해. 0으로 갈수록 렉터스 업더미니스가 쓰이는 거고 10, 100으로 갈수록 내복사근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어때요? 마찬가지죠. 익스터널 오블리크가 더 많이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쓰이지 않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파트 1 공부하셨으면 어때요? 수직, 수평 이랬을 때 결국에 척추의 안정화는 이 수평에 있는 근육들이 척추를 안정화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흉요근막 이런 근막과 근육들이 굉장히 안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